그러면 제6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침에 택시 운전 교육 받으러 갔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재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면담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열릴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회담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 성과 없이 끝났고 오늘 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고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할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일자리 없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과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노조가 더 이상 눈 감고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에 노조가 더 이상 눈 감고 귀 닫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노조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노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면담은 청와대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며 민주노총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이날 면담에도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적인 기울어진 노동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회담이었습니다. 정부가 거대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시각한 노동개혁이 자꾸만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정부를 보며 노조의 눈치를 보며 시행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첫 번째 외부 공식 일정으로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년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전체 전환 대상 비정규직 1만여 명 중 3천여 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조차 각종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노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 획일화로 인해서 경영계는 기업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근로자는 수입이 줄어들어 투잡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며 합의를 백지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울어진 노동정책의 백미였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소득을 진작시키겠다며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시켰지만 돌아온 결과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였습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시정명령을 받는 데 반해 편의점 알바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한 주에 14시간씩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기득권 노조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정책은 노동계의 지지를 잃어 지지율이 급락하며 국정동력이 약해졌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은 4.3%였지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저성장 경기 침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노조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얻을 때 졌던 빚에 계속 갇혀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도 걱정이라는 말이 여당 내에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노총은 오늘 대의원 총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바랍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분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서라면 양당이 어찌도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혀가 내둘릴 정도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에 빠질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던 차에 대통령의 조혜주 선관위원 인사 임명 강행을 기회 삼아서 2월 국회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해놓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열어서 민생을 챙기자고 얘기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고 국회를 나와도 되지 않으니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가워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양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선거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서로 눈치만 보던 차에 서로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전략적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서 1월 임시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에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각자가 주장하는 큰 주제들을 모두 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함께 묶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빅딜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 개혁 등을 위한 입법 처리를 서두르고 국민들에게 협치의 모습, 생산적인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가와 국민은 뒤로 한 채 상대를 비난만 하는 정치를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한국당에게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평소처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을과 을 싸움 붙이는데 점이 들린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과속 성장으로 영세의 자영업주랑 알바생들 싸움 붙이더니만 이번에는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구급 고졸 채용을 2배로 늘리고 대졸 채용을 줄이면서 같은 청년들끼리 정말 머리 깨지는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1월 25일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졸 취업률이 60%에서 50%로 내려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법을 대졸 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고졸 비율을 올리면은 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지 정말 단세포적인 사고의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고졸자 취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손을 대야지 계속 공무원 숫자에만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지나가는 40개의 마이스터고는 작년 평균 취업률이 91.15%입니다. 지금 50%대로 떨어진 실업고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실업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대졸자 비율 줄여가지고 고졸자 비율 늘리는 이런 식의 나쁜 정책으로 국민들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정책은 당장 철회를 해야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근본적인 실업계 취업률을 높이는 대책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민노총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노총 요구 들어주면 안 그래도 호흡기로 연명하는 한국 경제 숨통 끊어놓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이 불가능해집니다. 나라 경제 완전히 파탄납니다. 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 근로제 축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 동일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요구를 들어줘야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례한도 이런 무례한이 없습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가 무슨 대단한 특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탄력 근로제 즉각 확대 시행해야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폐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를 똑같이 하면 고액 연봉 받는 민노총 배만 더 불릴 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봐야 실업자만 더 늘어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온 것이 김정은과 민노총 챙겨준 것밖에 없다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 요구 또 들어준다면 정말 이 정권은 민노총과 공동정권이라는 비난밖에 못 들을 것입니다. 민노총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요. 민노총도 정말 대한민국 망칠 생각 그만하고 아무 조건 없이 경사노위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 정부는 정권 초기 SOC 예산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SOC 예산 요구액을 전년보다 11%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이때 도로, 철도 등 이 SOC 사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8년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자 2019년 예산에서는
SOC를 정액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만 보더라도 한 9% 올랐는데 대부분이 SOC 예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불안한지 각 광역지자체별 하나씩 예산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주 선심 쓰듯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이 예타를 면제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큰 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예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절차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사전에 평가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예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사업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예타 기간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되는데요. 절차상 하라고 있는 예타 조사를 무분별하게 면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입니다. 근데 지금 예타 신청 사업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공항, 도로, 철도입니다. 건설비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지은 것을 부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던 토공국가로 회귀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의 목적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총선을 겨냥하여 선심 팍팍 쓰고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내 돈이면 쓰겠냐 반문해보고 제대로 사업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실명제로 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이름을 꼭 새겨야 합니다. 착공은 나의 공이고 완공은 타인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으로 과감하게 절차를 생략한다면 결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온 나라가 조명을 앞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정당들은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습니다. 조혜주 인명 기억이 없다라는 뻔뻔한 거짓말, 또 재판 청탁, 부동산 투기 비리, 밥 먹으면서 하는 단식 등 서로를 속고 속이는 거대 정당들의 막장 정치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의 아성에 도전할 태세입니다. 위선과 오만이 가득한 악역을 맡은 거대 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면서 의석을 대물림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약자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거대 정당의 막장 드라마 이제 신무기라는 모양입니다. 여당의 시청률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재미도 감동도 더 이상 없는 뻔한 민주당의 스토리는 이제 그만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자유한국당 결말도 뻔합니다. 선거제 개혁 대안도 내놓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자는 손바닥 뻔한 스토리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막장 캐릭터의 악역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정석인 것처럼 남을 무시하고 약자를 혐오하는 두 거대 정당이 연출하는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는 이번 주 종영입니다. 두 거대 정당의 막장 드라마 이제 정신 차리고 끝내야 할 때입니다. 1월을 빈손 국회로 만들었던 거대 정당들인데 2월마저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진중한 자세로 선거제 개혁과 민생 법안, 국정조사 문제 등 현안 논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되시죠. 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우선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나머지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의 기소는 최소화하되 다음 달 중 일괄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같은 사법농단 의혹에 적극 관련한 가담자들은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가담자와 지시에 의한 단순 가담자를 구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입니다. 지난 법관 징계는 매우 미흡하여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청산의 의지가 있는가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자들의 내부 징계, 인사조치 등 적절한 책임을 모두 지워야 할 것입니다. 사법 절차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사법농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위가 지난 목요일 제출 요구한 재판청탁 관련성이 높은 문건들을 금주 수요일까지 제출하거나 제출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과 재판청탁을 청산하지 않고 간다면 결국 사법농단의 비호 세력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국회 파견 법관들은 청와대의 재판거래, 국회의 재판청탁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작성한 문건은 반드시 철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내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촉구합니다. 국회의 재판청탁 진상규명과 상권 분립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에 검찰과 법원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